한 직장인이 6년 동안 매일 스스로를 고문하듯 살아왔습니다. 출근 전 3번씩 가방을 확인하고 상사의 지시를 돌아서면 잊어버리며 퇴근 후엔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바로 성인 ADHD를 안고 버티는 사람입니다. 지능은 정상인데 왜 몸은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을까요? 2024년 기준 국내 성인 ADHD 진료 환자는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4년 전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이들이 게으름이라는 오해 속에 자신을 탓하며 숨어 있습니다. 뇌 속 보이지 않는 쇠사슬의 정체와 그 굴레를 푸는 실마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9. 직장 6년차. 겉으로 보면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쓰고 퇴근합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사람은 남들보다 3배의 에너지를 씁니다. 출근 전 가방을 3번 확인합니다. 분명 넣었는데 불안해서 다시 열어봅니다. 팀장이 지시를 내립니다. A 프로젝트 정리하고 B 미팅 잡고 C 꼭 메일 보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A는 기억나는데 C가 뭐였지? 다시 물어보면 아까 말했잖아 라는 답이 돌아올 겁니다. 성의 없어 보일 겁니다. 메모를 합니다. 수첩에, 포스트잇에, 휴대폰에. 메모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후 3시 팀장이 묻습니다. C 건 메일 보냈어? 아차, 또 잊었습니다.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왜 나는 이 간단한 것도 못하지? 퇴근 후가 더 괴롭습니다. 집에 오면 탈진 상태입니다. 군대에서도 어리버리한 놈으로 찍혔습니다. 대학 시절엔 10분 만에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8시간을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은 2시간을 버티지 못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6년을 버틴 비결은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입니다. 모든 걸 메모하고 알람을 걸고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남들은 퇴근 후 취미생활을 합니다. 이 사람은 생존 에너지를 회사에서 모두 썼습니다. 집에 오면 빈 껍데기입니다. 이것이 마스킹입니다. 정상인처럼 보이기 위해 모든 힘을 쏟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조차 자신이 게으르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29. 겉으로는 평범합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의 무게가 등을 짓누릅니다. 그건 일하기 싫어하는 놈들이 만든 핑계야.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ADHD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신 좀 차려야지. ADHD. 이 사람에게 그 단어는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증상들이 전부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집중 곤란, 물건 분실, 시간 관리 실패. 처음으로 이름이 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게으른 게 아니었구나. 뇌의 문제였구나. 하지만 그 희망은 부모님 앞에서 부서졌습니다. 아버지의 세계관에서 정신과 질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때는 맞아가면서 일했어. 아무도 병원 안 갔어. 어머니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정신과 가면 기록 남는다며. 취직할 때 불이익 받으면 어떡해. 사랑에서 비롯된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쇠사슬이 됩니다. 병원에 가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질환으로 인정받으려면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프다는 걸 증명하려면 무너져야 합니다. 멀쩡하게 일하고 부모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는 마스킹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아프구나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버팁니다. 부모님 세대에게 정신건강은 사치였습니다. 먹고 사는 게 먼저였습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건 약함의 증거였습니다. 그 시대에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컴퓨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여러 개 열어도 작동하는 이유는 램 덕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을 임시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ADHD 뇌는 이 램 용량이 작은 컴퓨터와 비슷합니다. 작업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정보를 잠시 붙잡아 두면서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전화번호를 듣고 적을 때까지 기억하는 것. 상사의 지시 3가지를 자리로 돌아와 실행하는 것. 일반적인 뇌는 자연스럽게 수행합니다. ADHD 뇌는 다릅니다. 정보가 들어오면 금세 휘발됩니다. 손에 물을 담으려는데 손가락 사이로 새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작 버튼도 고장나 있습니다. 실행 기능의 지연이라고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시작하고 끝까지 마무리하는 과정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이 사령탑은 전두엽입니다. ADHD 뇌에서는 전두엽 활성도가 낮습니다.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해야 할 일을 압니다. 중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마감이 코앞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도 손이 키보드로 가지 않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만집니다. 유튜브를 봅니다.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뇌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관심 있는 일에는 과몰입합니다. 하이퍼포커스라고 부릅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밤을 새웁니다. 흥미로운 주제는 몇 시간이고 파고듭니다. 주변에서 봅니다. 집중 잘하잖아. ADHD 아닌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집중을 조절하는 능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켜지지 않거나 꺼지지 않거나 중간이 없습니다. 90%를 해놓고 마지막 10% 못 끝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작도 어렵지만 마무리는 더 어렵습니다. 뇌가 거의 끝났네 하고 흥미를 꺼버립니다. 그래서 미완성 프로젝트가 쌓입니다. 게으름이 아닙니다. 뇌 회로의 문제입니다. 상사가 말합니다. 김대리, 이거 내일까지 가능해? 입에서는 네가 나옵니다.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내일까지 뭘 얼마나 해야 하는지, 오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그냥 내일하고 대답합니다. 거절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입니다. 집에 와서야 깨닫습니다. 이건 밤을 새워도 안 되는 양이었구나. ADHD를 가진 사람에게 직장은 지뢰밭입니다. 가장 큰 적은 마감입니다. 일반적인 뇌는 마감이 다가오면 긴장하며 속도를 올립니다. ADHD 뇌는 마감 직전까지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날 벼락치기를 합니다. 결과물은 늘 아슬아슬합니다. 실수가 섞여 있습니다. 회의도 고역입니다. 1시간짜리 회의에서 집중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간에 딴 생각이 끼어듭니다. 발표자의 말이 배경음처럼 흘러갑니다. 정신 차리면 핵심 안건을 놓친 후입니다. 회의록을 봐도 맥락이 안 잡힙니다.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데 혼자만 뒤처진 느낌입니다. 정보 누수도 심각합니다. 상사의 지시를 듣고 돌아서면 절반이 날아갑니다. 메모를 해도 메모한 걸 잊어버립니다. 매일 회신을 미루다 일주일이 지나고 전화 약속을 까먹어 신뢰를 잃습니다. 주변에서는 성의가 없다고 봅니다. 본인은 필사적인데 결과가 안 따라줍니다. 6년 동안 버틴 방법은 과잉 보상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퇴근 전 내일 할 일을 정리합니다. 모든 약속에 알람을 3개씩 걸어둡니다. 안전장치를 겹겹이 쌓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보통 수준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퇴근하면 녹초입니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누워 있습니다. 번아웃이 일상입니다. 남들은 80% 에너지로 100% 성과를 냅니다. 이 사람은 200%를 써서 80%를 겨우 채웁니다. 29살, 이미 몸과 마음이 마모되고 있습니다. 집은 쉬는 곳이어야 합니다. 긴장을 풀고 마스킹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공간. 하지만 결혼 후 집마저 또 하나의 전장이 됩니다. 배우자가 묻습니다. 오늘 분리수거하기로 했잖아. 가슴이 철렁합니다. 미안해. 깜빡했어. 이 말을 몇 번째 하는지 모릅니다. 배우자의 표정이 굳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지친 겁니다. 매번 같은 패턴이 반복되니까요. ADHD를 가진 사람의 파트너는 이중고를 겪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고의인지 증상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약속을 잊는 건 나를 안 중요하게 여겨서일까? 병 때문일까? 집중을 못하는 건 무관심일까? 뇌 구조 문제일까?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상처는 쌓입니다. 본인은 더 괴롭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실망을 줍니다. 기념일을 까먹고 대화 중에 딴 생각을 하고 약속을 어깁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뇌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런데 ADHD라서 그래 라고 말하면 변명처럼 들릴까봐 삼킵니다. 그냥 미안해만 반복합니다. 퇴근 후 녹초가 된 상태로 집에 옵니다. 배우자는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꺼져 있습니다. 대화를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배우자는 느낍니다. 여기 있는데 없는 사람 같다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자책이 밀려옵니다. 오늘도 제대로 못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고 싶은데 왜 이 모양일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조차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자존감을 갈아먹습니다. 무심하다는 오해가 가장 아픕니다. 무심한 게 아닙니다. 주의력 용량이 바닥난 겁니다. 회사에서 다 써버렸습니다. 남은 건 찌꺼기입니다. 미안함이 사랑을 잠식합니다. 가장 편해야 할 관계에서 가장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엄마도 그랬구나.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습니다. 엄마는 늘 뭔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열쇠, 지갑, 서류. 아빠에게 자주 혼났습니다. 맨날 깜빡깜빡해. 엄마는 약속 시간을 잘 못 지켰습니다. 학교 행사에 늦게 오거나 아예 까먹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창피했습니다. 왜 우리 엄마만 이럴까? 지금 생각하면 엄마도 ADHD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시대에는 진단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덜렁대는 사람, 정신 못 차리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탓하며 살았을 겁니다. 진단받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ADHD는 유전적 요인이 강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ADHD일 경우 자녀에게 전달 확률이 높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원망이 올라옵니다. 왜 이걸 물려줬어? 가난도 물려주고 이 고장난 뇌까지. 합리적이지 않은 분노인 걸 압니다. 엄마 잘못이 아닙니다. 엄마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감정은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밤에 천장을 보며 속으로 사깁니다. 그 다음에는 공포가 옵니다. 나도 내 아이에게 이걸 물려줄까? 결혼을 해도 될까? 아이를 낳아도 될까? 내 아이가 나처럼 평생 자신을 고문하며 살면 어쩌지? 그 생각에 미래가 막막해집니다. 그러다 다시 엄마를 떠올립니다. 엄마도 힘들었겠구나.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겠구나. 병인 줄도 모르고 평생 자신을 탓했겠구나. 원망이 이해로, 이해가 슬픔으로 바뀝니다.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사슬이 있습니다. 진단 없이, 이해 없이, 치료 없이 고통만 대물림됩니다. 이 사슴을 끊으려면 먼저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처음 약을 먹은 날을 잊지 못합니다. 아침에 한 알을 삼켰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머릿속이 고요해졌습니다. 평생 TV 5대가 동시에 틀어져 있던 머리가 갑자기 한 대만 켜진 느낌이었습니다. 집중이 됩니다. 책상에 앉으니 손이 키보드로 갑니다. 1시간이 흘러도 딴짓을 안 합니다. 이게 정상인의 기분인가? 처음 느껴보는 평범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ADHD 약물은 주로 중추신경 자극제입니다.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이 대표적입니다. 뇌의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농도를 높여서 전두엽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쉽게 말해 고장난 시작 버튼에 기름칠을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약은 마법이 아닙니다. 완치제가 아니라 보조 도구입니다. 안경에 비유하면 정확합니다.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쓰면 잘 보입니다. 하지만 눈 자체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안경을 벗으면 다시 흐릿해집니다. ADHD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효가 있는 동안은 기능이 향상됩니다. 약효가 떨어지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부작용도 있습니다. 식욕 감소, 수면 장애, 심박수 증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약을 먹으면 점심을 거르게 됩니다. 밥맛이 없어서입니다. 저녁에 약효가 떨어지면 반동으로 피로가 몰려옵니다. 어떤 날은 약을 먹은 게 나은지 안 먹은 게 나은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ADHD 관리는 삼각구조입니다. 약물, 인지행동 전략, 환경조정.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습관, 환경 정리, 루틴 만들기 같은 행동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변 환경도 바꿔야 합니다. 자극을 줄이고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약은 해결책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약을 먹으면서 비로소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여유가 생깁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적응이 시작됩니다. 평생 함께 갈 특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기어가는 나를 욕하지 마십시오. 남들은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포장이 잘 된 도로, 이정표가 선명한 길. 하지만 어떤 사람은 뻘밭을 기어갑니다. 바퀴가 빠지고 방향을 잃고 몇 번이고 멈춥니다. 속도가 느린 건 당연합니다. 길이 다르니까요. ADHD를 가진 채 여기까지 온 사람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남들 기준으로 보면 느리고 서툴러 보일 수 있습니다. 자책은 여기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질문을 이 조건에서 여기까지 왔네로 바꿔야 합니다. 뇌의 특성을 성격 결함으로 오해하며 스스로를 때린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는 이해할 차례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사회는 여전히 정상의 기준을 강요합니다. 직장은 효율을 요구하고 관계는 일관성을 기대합니다. 그 기준에 맞추려고 마스킹을 하다 보면 또 탈진합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지지망이 필요합니다. 이해해주는 사람, 같은 경험을 나누는 커뮤니티, 전문가의 도움, 완치라는 개념을 버려야 합니다. ADHD는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다르게 작동하는 뇌입니다. 그 뇌에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는 약점이 되고 어떤 환경에서는 강점이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자리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은 오늘 자신을 얼마나 용서했습니까? 하루 끝에 스스로에게 수고했다라고 말해준 적이 있습니까? 자신을 인정해줄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